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최악 수준이고 문정부 3년 만에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모두 심각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어 세계 1위 수준이라는 분석을 최근 국제금융기구 연합기구인 국제금융협회 즉 IIF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가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 버는 국민소득을 다 합쳐도 빚을 못 갚는다는 뜻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세계 최악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6%는 미국 81.2%는 물론이고 일본 65.3%, 유로존 평균 60.3%보다도 더 높습니다. 국제결제은행 연구진은 한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의 가계부채 수준을 해당 국가의 GDP 대비 85% 안팎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선진 18개국의 경제 상황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GDP 대비 100%가 넘어서서 큰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발표한 3, 4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른다면 3,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682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여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전 분기 말에 비해서 44조 9천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2, 4분기 증가폭 25조 8천억 원의 2배 수준에 육박한 것입니다. 3분기 중 경제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는데 가계의 빚은 7%나 증가했습니다.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은 무엇보다 폭발적인 부동산 자금 수요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890조 4천억 원으로 2, 4분기 말보다 17조 4천억 원이 늘어나 2016년 4, 4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22조 1천억 원 급증해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집값 급등으로 자금 마련이 절실해지자 영끌 즉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동원할 정도로 대출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정시에서는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열풍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권유했던 2016년과 달리 투기 억제를 내걸고 총력전을 펼치는 와중에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층마저 정부를 못 믿겠다며 앞다퉈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의 주택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협회는 11월 18일 글로벌 부채 모니터 부채 쓰나미 공격이란 보고서에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부채가 15조 달러 늘어난 총 272조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올 연말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최대 277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 320%에서 올해에는 365%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특징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은 젊은 세대의 주거 사다리를 망가뜨리고 정책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어 주거 취약계층을 주거 불안과 빚더미로 몰아넣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부채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정책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오기와 이념으로 점철된 정책이 국민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폭증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영향이 큽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불안해진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영끌 비투 즉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 투자에 나서면서 3분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17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주택대출을 조이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하면서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는 통에 기타 대출이 22조 원 증가했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미친 집값에 절망한 2030 세대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에 나서면서 정권사 융자액도 17조 원에 이릅니다. 임대차법 강제 통과로 전 월세가가 폭등하자 세입자들이 전 월세가를 마련하려고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당시 정부의 경제 운영이 빚으로 떠받치는 부채 주도 성장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은 현 정부야말로 역대 어느 정부도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부채 주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등 반시장적 정책 탓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저소득층 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적자 국채를 찍어내서 노인과 청년 알바 자리를 매년 수십만 개씩 만드는 통계 분식에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 시절에는 국가 부채 증가가 다음 정부의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더니만 집권 후에는 국가 부채 비율 억제선 40%의 근거가 무엇이냐면서 국가 부채 제동 장치를 풀어버렸습니다. 국가 부채를 자기 정부에서는 마음대로 확대해서 사용하고 부채 감축 내지 관리는 다음 정부에서 정리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국가 부채는 문정부 출범 때 660조 원이었는데 끝나는 2020년경에는 1070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려 410조 원의 빚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2010년 취임 초 36.0%에서 2020년경에는 46.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2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진 국가 부채의 60%가 넘는 금액을 5년 임기의 문 정권이 졌다는 것은 충격적인 것으로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은 큰 문제입니다. 정책 아집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여 패닉을 촉발하는 바람에 가계 부채도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문정부 집권 3년여 만에 국가와 가계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단계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가 부채 비율을 OECD 단순 평균치와 비교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즉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은 109%를 가지고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국가입니다. 한 달 전 한국경제연구원이 각국의 국가 부채 비율을 분석한 결과와 같이 기축통화국은 약 98%에서 114%를 기준으로 해도 되지만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38에서 39% 선 기준으로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경련의 분석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D1이 60% 이상을 상회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환율이 불안해지며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금이 빠져나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정부 말기에는 국가 채무 뒤안이 약 46%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을 평가할 때 기축통화국이 포함된 OECD 평균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시장 국가들과 비교를 합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민영화 확대로 공기업이 많지 않고 우리나라와 달리 연금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부채와 가계부채에 나아가서 기업부채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업로드하는 제 영상을 보다 빨리 받아보고자 하는 분은 알람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